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200석을 넘겼다고 한다면 뭐 문제없이 이러저러한 그 특검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겠지만 지금으로서는 8석이 부족하고 이 8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사실은 야당의 정치력인데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정치력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한동훈 대표와 유연한 협상 전략을 통해서 견인해내는 것. 하나는 뚝심 있게 밀고 가는 것. 어떤 경로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후자로 가고 있는 겁니다. 뚝심 있게. 네. 우리는 무조건 간다. 제가 할 길 간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우리는 제의 요구를 하고 또 특검안을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야 지금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뚝심 있게 가는 거예요. 예. 이 뚝심의 두려움을 국민의힘이 느끼게 해야 돼요. 아하. 지금 상황에서는 예. 도리가 없잖아요. 예. 이미 조금 더 이전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야당을 흔들어서 네.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 전략은 물밑에서 지금도 해야 되긴 합니다. 완전히 죽이는 전략은 아닙니다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지금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전략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 행사해봐라. 우리는 간다. 끝까지 간다. 단일 대우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네. 이 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느끼게 해야죠. 그 힘을. 네, 예. 그 힘을. 그래서 야 우리가 저거 못 당해내. 거부할 수 없는 힘이다. 없어. 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봐야 돼. 예. 라고 나오게 하고 예. 물론 수면 아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흔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뭐 별도로 원외 지역위원장들 모아서 만찬은 안 하니까 이제 오찬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그 대통령실 만찬의 맞불 형식이다라고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에 좀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원내에서 이런 원내 장외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 원내를 흔들 만한 전략적 타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매당 대표를 뭐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대표라면 어떻을까요? 용산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전 세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원외라 하더라도요. 예.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예. 거의 뭐 그렇게 취급할까요? 예.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철저하게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에요. 정치력의 부족이다. 물론 잘못을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 훨씬 많죠. 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100번 1000번 윤석열 대통령의 탓이 큽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치를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네. 어린애도 아니고 왜 계속 밥 안 준다고 독대 간청만 합니까? 예. 저는 그럴 일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본인도 아마 지금쯤 알 거예요. 내가 언제쯤 칼을 빼야 되냐. 네. 이 생각밖에 안 하겠죠. 공항에서도 요번에 보니까 거의 뭐 이런 그러니까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쌩까던데요. 예. 본인 스스로는 칼 뽑겠다라고 하는데 예. 더 늦다가는 그 칼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10월 재보선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실상 그 한동훈 대표 그럼요. 또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벌써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요. 예, 취재해 보면 그리고 이 비대위에 비대위원장 또 누가 할 거냐 물망에 오르는 내가 해야 네. 되겠다. 다음 당 대표는 나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벌써 있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의 명운이 다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주변에서 흘러다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들이 아는 것이죠. 세관마약 네. 사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청문회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추가 취재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다뤄보려고 여러 정인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경찰청 국감이 있거든요. 네, 네. 이번 주 금요일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다음 주 금요일. 네. 그때 아마 이 문제가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일면 그 머리 기사 사진 기사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사진을 다 실었습니다. 그 이임재 서장에 대해서는 근고 3년이 선고가 됐지만 박희영 부청장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국회 대책 특위도 해서 네.
그 용산구청장 뭐 서장들에 대해 조사도 하고 다뤘는데요. 마음 아프죠. 159명의 목숨을 잃었던 참사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어제 판결문도 그렇고 이전에 법원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고 하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라. 네. 용산구청장이 무엇을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라는 거였는데 검찰이 그걸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왜 못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출범되어 있는 이태희 특조위가 출범을 했거든요. 조사위원회에서라도 내용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조위가 미리 구성이 돼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곧바로 구성이 돼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또 경찰과 검찰이 정말 자기 일처럼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있을 국감에서 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또 확인이 될지 또 윤건영 의원님의 활약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